그 디테일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느낌? (379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오늘 시청에 지금 저희 천장 조명이 좀 이상이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시작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PMC BB5 SE 스피커 모델하고 그 다음에 코드 울티마 프리, 울티마 파워 요 조합으로 오늘 시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이제 3주 연장 시청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제가 상태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시청회를 뭐 준비하는데 기왕하는 거 제대로 잘 해야 되다 보니까 자료조사 할 것도 많고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료조사 할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PMC는 자료조사하다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자기네 이제 이 연대별 보통 연역 같은 거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적어 놓는데 그거 다 카피했더니 워드 문서로 10페이지가 나오더라고.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너무 많은 역사와 진짜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영국의 PMC죠. 그래서 PMC하고 이제 코드도 울티마는 제가 이제 직접 들어보는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처음 이게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들어서 세팅을 했는데 역시 PMC 되게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청에도 어렵지 않겠구나, 금방 되겠구나 해갖고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시 정도에 오신 분들은 봤겠지만 오늘 1시까지 스피커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위치 부분이 이제 자리를 이제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뭐 스피커 방 안의 스피커 최적의 위치 잡기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미세한 세부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뭐냐면 이 개방감과 저역의 양감 두 개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스피커를 앞쪽으로 빼놓으면 개방감이 좋아지고 사운드 스테이지도 되게 에어리해지고 넓어지는 대신에 저역이 약간 얇아지고, 그래서 그걸 집어넣다 보면은 이제 뭐 믹서에서 보면 뭐 컴프레서 건다 그러죠. 소리가 점점점 압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이 약간 덜해지고 그 어떤 최적점을 찾는 그게 이제 계속 조금씩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번 시청에도 생각보다 스피커 위치 잡는데 뭐 생긴 건 되게 수더분하게 이렇게 외관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민했던 스피커였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MC 하면은 프로 쪽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아까 10페이지가 넘는 그 연역에 보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BBC 스튜디오, 메트로폴리스 스튜디오, 에비로드,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조지 루카스 스카이워커 스튜디오에 PMC 스피커가 다 들어가 있답니다. 물론 워낙 큰 스튜디오들이니까 PMC만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레코딩 스튜디오나 이런 쪽으로 그 명성을 이미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게 이렇게 쌓아왔다. 그 어떤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 보면 PMC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A, B, C, D 해갖고 Z까지 해갖고 각각의 알파벳 이니셜을 누르면 PMC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관련된 이제 또 아티스트들이 쭉 나오고 뮤지션들이 나오는데 진짜 많은 뮤지션들이 PMC 스피커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대충 그냥 몇몇만 정리를 해보면 뭐 스티비 원더라든가 퀸의 브라이언 메이라든가 그다음에 토니 베넷, 그다음에 로비 윌리엄스, 프린스, 치코리아, 크라프트베르크, 콜드플레이, 그리고 엘튼 존까지 전부 이 PMC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음반을 만든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코드사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르모니아 문디, 데카, 도이치 그라모폰, 아무튼 메이저급 뭐 레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뮤지션이라든가 스튜디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스피커가 이제 PMC고, 뭐 일단은
지금 시청의 시간이 약간 늦었죠. 그래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 큰 음량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 곡을 첫 곡으로 이제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70이었는데 가볼게요. AC/DC라는 헤비메탈 밴드 빅건이라는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AC/DC가 PMC랑 관련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첫 곡을 이걸 고른 이유는 이제 PMC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ATL이라는 기술을 이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드밴스드 트랜스미션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볼륨으로 사실은 뭐 헤비메탈 아까 판테라 대신에 이 곡을 대신해도 되겠죠. 원래 이 곡이 첫 곡으로 준비가 돼 있어 갖고 아까 미리 들려드린 거고 이런 헤비메탈 곡을 이제 고른 이유가 사실은 이런 곡이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훨씬 더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리를 굉장히 키웠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PMC를 설명을 하려면 그래서 PMC가 보니까 뭐의 약자냐면요. 프로페셔널 모니터 컴퍼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명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는 홈오디오고 이제 스튜디오나 라이브 공연장 같은 데 쓰는 건 이제 프로 오디오라는 또 단어를 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 오디오를 위해서 회사명도 프로페셔널 모니터 컴퍼니에서 PMC가 됐고요. 근데 시작은 1990년 피터 토마스하고 아드리안 로더 이 두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그 피터 토마스는 저희 쪽에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2015년인가 2017년인가 2017년 일 거예요. 2018년 저기 PMC 스피커하고 코드 앰프를 수입하는 웅진음향 대표가 잠깐 인사를 하겠답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어. 갑자기 불러내서 인사시키는 거. 자. 안녕하세요. 저는 PMC 스피커랑 지금 코드를 수입하고 있는 웅진음향 대표 권세웅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PMC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음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개선되고 바뀌었는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근데 마침 또 한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소리가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모양인데 뭐가 바뀌었다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피터 토마스하고 아드리안 로더 그래서 피터 토마스는 BBC 직원이었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스튜디오 담당 직원이었었고 아드리안 로더는 PMC에다가 스튜디오 같은 이런 방송 장비를 납품하는 그 수입사 직원이었대요. 그래서 둘이 이제 너도 오디오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서로 스피커 자작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둘이 친분을 쌓아가다가 BBC 스튜디오에서 기존에 쓰던 어떤 스피커를 좀 새로운 걸로 더 이 까다로운 스펙으로 이 스피커를 오더를 해라. 그 미션을 받고 피터 토마스가 거기에 맞는 스피커를 시중에서 찾아보니 잘 없었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직접 아드리안 로드하고 둘이 스피커를 만들어서 BBC 스튜디오에서 테스트를 해갖고 처음에 만든 게 이제 BB1이고 그래서 BB2, 3, 4까지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다가 이제 BB5 때 BBC에서 최종 컨펌을 받아갖고 아직 회사도 없는 그 스피커가 이제 BBC 스튜디오에 들어가니까 일단 소문도 퍼지고 그러니까 BBC 회사에서 아마 회계 처리가 어려웠겠죠. 개정 과목이 없었겠죠. 직원이 스피커를 개발했는데 그럼 이 개발비를 직원한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런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스피커 납품을 포기하든가 네가 퇴사를 하든가 당연히 후자로 갔겠죠. 그래서 1991년도에 피터 토마스하고 아드리안 로더가 이제 피터 토마스는 BBC를 퇴사를 해서 그래서 PMC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BBC에 정식 납품을 시작을 한 게 그게 이제 BB 빅박스 5 다섯 번째 빅박스가 1991년도에 PMC에 들어가서 아직도 지금 계속 이건 이제 SE 버전이죠. 제가 알기로 3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PMC를 있게 한 스피커가 이 BB5고 지금 현재는 이제 BB5 SE로 이 스피커가 나오고 있는데, PMC 쪽에서 스피커를 이제 피터 토마스가 개발을 하면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크게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밀폐형이 있고 덕트형이 있고 그리고 정전형, 평판형 스피커, 이렇게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죠. 밀폐형은 소리가 되게 깨끗하고 정확하게 나는 반면에 음질적으로 보면 저역의 양감이 조금 빠지는, 항상 그게 이제 밀폐형 스피커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트형은 그에 비해서 유닛의 움직임도 원활하고 저역의 양감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훨씬 더 이 대역도 훨씬 더 넓고 이러는 반면에 PMC에서 얘기는 이제 낮은 주파수에서 급격한 dB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 있었고, 평판형은 뭐 저희도 이제 여기 딥티크죠. 평판형 스피커 있죠. 뭐 중고역의 투명함은 사실 평판형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사운드 스테이지나 이런 건 다 좋은데 평판형은 이제 치명적으로 저역의 이제 한계가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음압도 너무 낮고 임피던스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구동하기도 까다롭고 다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포트형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란 거를 이 연구를 하는데, 인클로저 내부에 격벽을 치고 거기에 흡음재를 발라서, 그러니까 미로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BB5 같은 경우도 내부에 4m 길이의 트랜스미션 라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인클로저 안에 흡음재 들어가 갖고 덕트 뚫어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 있고, 이건 그렇게 내부에 미로를 만들어서, 예전에 그 에어로 할로소닉인가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던 스피커,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이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게 에어로가 PMC보다 빠른데. 아무튼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라인 방식의 이제 포트형 스피커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뭐 피터 토마스가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트랜스미션 라인 이론은 1930년대부터 있었대요. 그래갖고 뭐 베일리라든가 70년대에 IMF, FDL에서 트랜스미션 라인이 들어간 스피커를 개발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로는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쓰는 스피커가 그 일반 메이저급 브랜드로는 지금 PMC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미로의 구조라든가 어떤 흡음재의 어떤 종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되게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 PMC의 기술은 음악도 한 곡 들어보고요. 아까 이제 AC/DC 비건을 들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이렇게 해서 헤비메탈이나 듣는 헤비메탈에 좋은 그런 스피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런 헤비메탈이 하이엔드 쪽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드럼의 이 어떤 임팩트나 드럼의 밀도가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드럼의 임팩트가 잘 만들어지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좀 다소 어두운, 약간 질감 위주의, 약간 펑퍼짐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오디오 시스템이 그런 헤비메탈 음악을 잘 틀어주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어쿠스틱 악기에 약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간만에 저희가 가끔 틀던 건데, 저 뮤지컬 누다의 I Will Survive, 이 보컬 하나하고 콘트라베이스만 연주된 곡이잖아요. 그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just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so now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 in to find a heat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your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a key. If I would know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Go on now, go. What kind of door?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ll, didn't you wanna try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d crumble? Did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Always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and know still I got all my life to live and I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아까 AC/DC하고는 완전히 돌변한 소리가 나오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AC/DC가 제가 추어탕을 못 먹습니다. 들깨가루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AC/DC가 약간 추어탕 같은 그런 음식이었다면 이거는 정말 상큼한 과일이 듬뿍 들어간 과일 샐러드를 먹는 듯한 그런 맑은 깨끗함, 돌변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는 뭐 헤비메탈의 그냥 텁텁한 음악 이런 거 잘 나네 그랬는데 이 어쿠스틱 음악에서 콘트라베이스의 저역의 저는 이제 텐션, 쿠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저역의 텐션감이 정말 잘 살아나고 뮤지컬 누다 목소리가 되게 맑거든요. 근데 거의 역대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맑은 뮤지컬 누다 목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그게 참 희한하긴 한데 이제 영국제 스피커 특유의 제가 말씀드리는 두께감이요. 음상의 이 좌우 상하 좌우 크기도 있지만 앞뒤의 두께감이 되게 중요한데 영국 스피커들이 보면 ATC도 그렇고 정말 두께감이 되게 좋은데 사실은 그런 두께감은 제가 요새 뭐 여기 지금 저희가 또 이 오늘 녹음 장비를 또 바꿨습니다. 투자를 해갖고 32비트 384kHz 되는 레코딩 장비를 저희가 오늘부터 투입을 해서 새로운 장비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 왜냐면요, 저희 하이엔드 오디오를 즐기는 사람들은 32비트 384kHz면 약간 기본 스펙의 느낌이죠. 요즘 DAC 중에 32비트 384 지원 안 하는 DAC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32384. 안 되면 이제 그건 안 팔리는 거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스펙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DA 컨버터 칩은 어느 회사 걸 썼고 막 이런 그런 어떤 그래서 32384 요새 뭐 32768도 있고 뭐 64비트를 거론한 데는 없지만 근데 레코딩 장비 중에서요 32384를 지원하는 유일한 장비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스튜디오용 장비에서는 32384를 지원하는 게 레코딩 장비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정말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혹시나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프로툴스라든가 애플에서 말하는 뭐 로직 프로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도 전부 192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저도 녹음을 하고 요새 이제 유튜브 올리기 위해서 뭐 일종의 마스터링 작업을 좀 하죠. 근데 거의 건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는 소리가 이상하게 녹음이 됐으면 다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청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가는데 우리 저 백 감독님이 워낙 잘해주시니까 저희 리뷰용 음악 같은 경우는 스피커 위치나 마이크 위치에 따라서 되게 미묘하게 그런 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그거를 EQ를 한번 만져볼까 해서 해보거든요. 안 돼요. 건들면 건들수록 무조건 나빠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역의 투명함 그거 뭐 어떻게 뭐 조작해서 투명함 안 만들어져요. 중역의 밀도 그거 뭐 EQ를 해서 뭐 중역대를 약간 올려주고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GIGO라고 그러잖아요.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골드 인 골드 아웃이라고. 원본 소스가 그의 순도가 그게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이웃단에서 뭘 만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 PMC 스피커를 EQ를 좀 만져갖고서 뭐 윌슨처럼 만들어보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져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만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인클로저를 짜고 유닛을 선정을 하고 크로스오버를 설계를 하고 그래갖고서는 대역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스피커는 과학 분야보다는 예술 분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과학적인 측정이나 수치로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타고난 천부적인 그 자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중역의 두께감이요. 그게 영국제 스피커들 마찬가지로 PMC에서도 그런 중역의 질감이나 두께감이 정말 잘 살아나는. 근데 그렇게 해서 두께감이 너무 적으면 다소 텁텁해질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맑은, 진짜 뮤지컬 누다의 그 맑은 음색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두께감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은 순도라는 거죠. 순도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PMC 스피커 이제 기술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ATL, 어드밴스드 트랜스미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갖고 그 미로를 빠져나가면서 일단은 100Hz 이하는 그냥 포트로 빼내고 그 위에 대역을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의해서 소멸시켜서 소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대역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역이 혼탁해지면 중고역도 같이 혼탁해지거든요. 저역이 깨끗해지면 저희가 맨날 여기서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거 테스트 해봐 드릴 때 저역 부분을 잡으면 중고역이 깨끗해지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면요. 액티브 서브우퍼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고역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에 슈퍼 트위터 달잖아요. 그러면 저역이 깨끗해져요. 그거는 사람의 귀가 소리를 듣는 게 대역을 상대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클로저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사, 굴절, 회절 등 현상 등으로 당연히 고조파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 정제파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 트랜스미션 라인 설계로 해서 그 부분들을 개선을 시킨 게 이제 PMC 스피커의 특징이고요. 그런 어떤 트랜스미션 미로로 인해서 낮은 왜곡과 고해상도를 실현했다고 회사에서는 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저역으로 중고역의 마스킹도 없애고 뭐 그랬다. 근데 방금 전에 I Will Survive 뮤지컬 누다에서 진짜 그거를 저희가 아까 그 AC/DC에서도 보면 그 큰 음량인데 전혀 디스토션이 안 느껴지고 그대로, 아까 그 AC/DC 사실 제가 볼륨 70 정도로 했는데 80, 90으로 해도 밸런스가 안 무너져요. 그거는 정말 이 스피커의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MC가 포트를 앞쪽에다 요새는 다 많이 넣는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앞에 저 포트가 있어서 저 포트가 또 하나의 유닛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트랜스미션을 설계해 갖고 스피커를 만드는 현존하는 유일한 회사가 PMC고, 요새는 또 이제 그 라미네어 기술이 추가가 돼 갖고요. 요거 말고 요 밑에 뭐 20 모델 그런 게 다 노출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격벽을 이렇게 쫙 쳐놨어요. 그게 아들인 올리버 토마스가 개발을 한 거라는데, 올리버 토마스라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랑 같이 경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 사람이 뭐 자동차 공학인가 뭐 이런 걸 전공을 해갖고 F1 레이싱카에 있는 공기 흡입구 그쪽에 있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든 라미네어로 해갖고 덕트에서 빠지는 어떤 그 소음들을 없애는 어떤 그런 복잡하게 막 이 공기가 뒤섞이는 것을 한 번에 그냥 빠르게 빼내는 그런 기술도 적용을 했다고 그러는 게, 제가 아마 얼마 전 시청회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포트형 스피커의 특징은 초저역이 내려갈 때 약간 바람 새는 소리가 휙 들린다. 그러니까 PMC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포트에서 나는 그런 어떤 그 난기류에 의한 바람 소리 이런 부분을 없앤 기술까지 적용이 돼 갖고 요새 이제 라미네어라는 기술까지 쓰고요.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글쎄요, 4차 크로스오버를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4차 뭐 크로스오버를 쓰는 게 있잖아요. 4차 크로스오버가 이 슬로프를 되게 급격하게 주파수대를 잘리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어떤 음의 왜곡이나 손실이 일어날 확률도 높고, 대신에 이제 그게 4차를 크로스오버를 잘 설계하면 대역 분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4차 크로스오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클로저는 영국 메이사다의
메이사다. 고밀도 HDF 인클로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 들어간 트랜스미션 라인에 들어가는 HDF 두께가 다 서로 다른 두께를 써갖고 그거를 다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스피커 회사들이 항상 보면 접착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접착제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스피커 만들 때. 그래서 특수 접착제를 썼고, 저는 이게 딱 보면 어제 많이 본 유닛이죠. ATC가 다 이 유닛을 쓰잖아요. 그래서 ATC 유닛을 납품해서 쓰나? 아닙니다. 이게 자사 유닛이더라고요. PMC 자체 개발 유닛이고, 트위터하고 우퍼는 이제 다른 유닛 제조사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신청곡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신청곡 중에 몇 곡을 이렇게 틀어드릴 건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고중저 트위터나 폰들이 센터에 온라인되지 않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 네. 좌우 배치하는데 룰이 있나요? 룰이요?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중은 폰이 안쪽에 모인 걸로 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배치하는데 네. 반대로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느 게 정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설은 없고요. 그 청취 환경이나 리스닝 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되게 폭이 좀 길다.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면 사운드 스테이지가 너무 좀 안쪽으로 모이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좌우를 바꿔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결국은 룸의 청 환경에 그렇죠. 따라서 네. 바깥으로 배치하느냐 안쪽에 배치.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피커가 놓여지는 지점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게 일반적으로 옆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이쪽에서 있어갖고 옆벽 영향을 많이 주는 것보단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고, 이제 이런 배치면 안쪽에 두는 게 좋은 거고. 근데 뭐 내가 방 길이가 이걸 갖다 놨는데 한 5m, 한 10m 정도 된다. 그래서 5m에서 이렇게 쫓겨놨더니, 그랬을 때는 이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조지 거신의 그 Fascinating Rhythm Song, 이런 클래식 곡이 있거든요. 요 곡 먼저 듣고요. 조시거 주신의 실내악이죠. 실내악을 들어봤는데 이건 또 느낌이 또 확 변하죠. 볼륨을 약간 일부러 좀 안 키웠습니다. 작은 볼륨으로 했는데 마이크로 다이나믹스용이요. 등치는 되게 산만한데 간만에 이렇게 좀 옆에 큰 놈이 있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하루인데, 등치는 이렇게 산만한데 굉장히 기민한 푸트워크, 그죠? 아주 사뿐사뿐 음을 내주는 느낌이 또 새롭죠. 그러니까 노래 세 곡을 이렇게 약간 이제 다른 분위기가 나는 걸 고른 이유가, 얘가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얼만큼이나 소화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보자는 건데, 틀어주는 음악마다 거의 최고 수준이라 할 정도로 지금 잘 지금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의 어떤 부드러운 질감, 화려한 색채감,
거기 아주 기민한 푸드박까지 그리고 되게 섬세한 터치까지 해내는 정말 얘는 진정한 모니터 스피커구나.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거는 홈용으로 나온 BB5고 또 프로용으로 간 BB5는 요거랑 또 약간 뭐 내부가 다르고 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달린지 이제 세부적인 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PMC가 제품군이 프로디지, 25, 팩트, SE, 그리고 페네스티아, 그리고 이제 커스텀 인스톨레이션.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25하고 팩트하고 이런 좀 조그만 PMC에 좀 익숙하죠. 그래서 그냥 중저가 이런 괜찮은 소리 내주는 스피커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PMC 같은 경우 진짜 이렇게 대형 모니터 스피커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스튜디오를 다 평정을 했다 할 정도면은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기술력이 있고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스피커라 할 수 있고, 뭐 영화 쪽도 보면 뭐 조지 루카스 필름이라든가 뭐 배트맨 다크나이트도 스튜디오에서 PMC를 쓰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저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IB2, MB2, BB5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개로 놓고 볼 수 있고, MB2는 그 12인치죠 우퍼가. 그리고 얘가 제일 큰 거죠. BB5가 15인치 지금 우퍼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치 우퍼에 저게 이제 레디얼 드라이버라 해서 독특하게 앞쪽에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딱 해서 잡고 있죠. 뭐 근데 그냥 기술적인 내용을 안 들어가 봐도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앞쪽에서 저렇게 무거운 유닛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닛의 조건이 가볍고 단단한 부분인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한 거냐. 얘는 단단한 쪽을 선택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우퍼가 두껍겠죠. 딱 봐도 두꺼워 보이잖아요. 확실히 저렇게 두터운 두께를 갖고 있는 유닛이 내주는 또 묵직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걸 앞쪽에서 프레임을 짜갖고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그런 걸로 해서 15인치 지금 레디얼 그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 중역대가 PMC 75SE라는 이제 75mm 소프트 돔을 쓰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는 27mm 소노렉스 트위터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라운드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실크돔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나무로 된 인클로저의 전통적인 유닛을 갖고 어떤 정점의 소리를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요새는 뭐 스피커 회사마다 뭐 알루미늄을 썼네, 뭐 특수 물질을 썼네부터 시작해서 뭐 다이아몬드를 쓰네, 세라믹을 쓰네, 굉장히 다양한 재질들이 연구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PMC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피커를 이렇게 제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등치가 이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나오겠지. 아니요, 그게 트랜스미션 라인이겠는데요. 이게 저역이 17Hz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무지무지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저역이 17Hz까지 내려가고 고역은 25kHz까지 올라가고 감도는 92dB고 4ohm에 뭐 그렇습니다. 두 개 하면 스탠드까지 하면 하나가 100kg가 넘네. 스피커 위에 게 87kg, 스탠드가 19kg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 일부 마지막 곡으로 지난주에도 틀었는데 우리 비 내리는 고모령 어떤 분이 댄서의 순정을 또 신청을 해서 장사에게 댄서의 순정 이거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 곡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잘 날 것 같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분의 얼싸한 푸른 등불
몰라 우울하라 색소폰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디테일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곡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곡들은 다 시청에 전에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걸쭉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걸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테일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느낌? 그러니까 노래 자체는 굉장히 막 이 호소력 있게 진하게 부르는데 시스템 자체는 전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불어나가는 느낌? 그러면서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선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뮤지컬리티 음악성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가뿐하게 나와서 뭐 볼륨을 아까랑 거의 동일하게 놨는데도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2부 때 또 이제 코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오늘도 수입사에서 머그컵하고 볼펜을 사은품을 준비했는데 솔직히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30몇 개인가 갖고 왔는데 중간에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따 나도 하나 가져갈 수 있겠다. 근데 진짜 괜찮은 또 기념품 준비했으니까요. 잠깐 저 수입사에서 저 초콜릿하고 음료하고 좀 준비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TL이라는 기술이 백로드하고 비슷한 건가요? 완전히 다른 백로드 혼하고는 약간 다른 기술이겠죠. 백로드는 저역을